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신간을 냈지 않습니까? 글쓰기 책을 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시고 정말 너무 잘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인 것 같고요. 저는 더 좋은 책들, 도움이 되는 교재들 많이 출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카페에 남겨주신 슬초쌤께 물어봐 코너에 있는 질문 중에서요. 네, 정말 저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좋은 질문이 있어서 답변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학년이 된 아이에게 저는 어떤 역할의 엄마가 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은 그 질문을 들은 상대방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이 질문은 저를 한 며칠 동안을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머님들 저학년 때랑 고학년 때 그리고 중학생 정도가 되면요. 역할이 분명히 달라지셔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정말 아이 교육에 진심이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셨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의 도움을 받던 존재였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만의 주관도 뚜렷해지고 있고, 그런데 부모가 여전히 저학년 수준 혹은 저학년 이전 유아기 수준의 부모에 머무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달라졌는데 부모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고학년이 되었는데 엄마는 여전히 저학년 엄마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버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시기. 저는 한 4학년 정도, 빠르면 4학년부터 그리고 늦으면 5, 6학년 정도, 이것은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아이의 말투나 어떤 생활 습관 그리고 또 아이의 대화할 때 모습 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부모님도 모두를 변경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제 육아를 많이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정말 다른 역할의 사람이 되었구나.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얘 분명히 진짜 7살 때 너무 귀엽고 예쁘고 착하던 그 아이였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완전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듯이 저 역시 저학년 때 아이들을 키우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달라졌어요. 어떤 면에서 달라졌나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었고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의 모습과, 두 번째는 공부에 관한 모습, 세 번째는 아이와의 대화, 소통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 관해서인데요. 자, 우리는 아이들의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대신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숨만 아이가 쉬었어요. 나머지는 다 해줬죠. 모든 것을 대신해 주고 최대한 많이 도와줄수록 좋은 엄마였어요. 그런 거죠. 기저귀를 갈아주기 너무 귀찮잖아요. 4번 갈아줄 거 저는 약간 한 2번, 3번 갈아주다가 막 아이 집 무르고 막 그러던 약간 귀찮은 되게 그런 엄마였어요. 움직임이 많을수록 좋은 엄마였다고요, 그때는. 하나라도 더 바지런하게 챙기고 입 한 번 더 닦아주고 손 한 번 더 씻어주면 좋은 엄마였어요. 동작의 개수가 많을수록. 근데 이제는 동작을 줄일수록 좋은 엄마예요, 고학년에서는. 대신해주던 역할에서 도와주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켜보는 엄마가 되어주셔야 돼요. 지켜보되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아이가 했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반응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 아이가 좌절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면 여러 번 시도를 해도 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먹는 것만 봐도 많이 달라졌죠. 어릴 때 대신 먹여줬죠. 심지어 내 몸에 있는 것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먹여줬던 역할이었다면, 그 다음에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이 반찬도 먹어라, 밥은 남기지 말아라, 흘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지시하는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주고 먹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일찍 깨워서 좀 몸을 움직인 다음에 입맛을 돌게 해서 먹게 만들어준다던가, 아이가 언제 입맛이 돌고 언제 입맛은 없는지를 봐서 쉬운 반찬, 아이가 잘 먹는 반찬은 입맛이 없을 때, 또 잘 못 먹는 반찬은 입맛이 막 돌 때,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좀 여우같이 지혜롭게 배치하는 것도 엄마의 역할. 그래서 매 끼니 너무 부실하지 않게 잘 챙겨가는 것도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더구나 사춘기, 한참 아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당기고 한참 커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영양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먹는 것에 신경을 써주되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해서도 역할이 많이 달라지셔야 돼요. 네, 아이는 고학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학년 엄마 버전에 머물러 계시는 경우에는요, 공부 면에서 갈등이 정말 크실 거예요. 엄마는 하나하나 아이를 채점을 해주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아이가 공부한 걸 하나하나 검사하던 그 시절 그 엄마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요, 아이는 감시받는다라고 느끼고요,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한다, 엄마가 나를 혼내려고 한다, 나는 엄마 때문에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공부는 가르쳐 주거나 검사하거나 채점해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네, 버전 업그레이드. 우리가 할 일은 아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지 물어봐주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계획은 세우도록, 그 정도는 또 이제 강요를 해 주셔야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 계획 세우는 거는 기본으로, 그냥 이건 얘 인생에 죽을 때까지 가는 거다. 매주 일요일 정도에, 네, 일요일, 늦어도 월요일 정도에는 한 주를 계획하고 그 주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이 습관은 정말 평생을 가져가야 하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그 습관을 만들어 가시되, 이제 고학년이 되면 그걸 했냐 안 했냐, 했으면 엄마한테 보여달라 정도, 계획을 점검하는 역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부를 뭐 3쪽까지 풀기로 했는데 3쪽을 진짜 풀었느냐, 요거를 점검하는 건 이제 아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해나가려고 할 거예요. 믿어봐주고 지켜보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에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할 때는 공부에 관한 정보들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알아보되 그걸 아이한테 오픈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어릴 때는 애가 모르죠. 최선 어학원이 최선인지 정상 어학원이 정상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엄마들이 막 다니면서 보다가 그거래 하면서 이제 딱 알아와가지고 아이한테 알려주는, 아이를 끌고 가서 여기에 등록시켜주는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학원의 정보를 아이한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학원이 있다더라, 너 친구들 무슨 학원 다니는지 좀 알아가지고 와라, 그다음에 엄마가 알아온 건 요건데 서로 같이 이렇게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하면서 그럼 요런 특성이 있는데 우리 어디 상담을 가볼까? 그래서 상담에 꼭 동행을 하시고요. 상담을 갔다 와서는 괜찮네, 너 여기 등록해가 아니고요, 엄마는 이런 면에선 좀 괜찮았고 이런 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는 어땠어? 라고 하면서 이 학원에 대한, 그 선생님에 대한 아이만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을 서로 교환해서 협의해서 어느 학원에 실제로 등록을 할지, 테스트를 보러 갈지를 결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의 의견을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던 방식에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오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무조건 도움이 돼요. 예전에는 아이가 받아쓰기를 못 받아가지고 오면은 겉으로는 실망 안 한 척 막, 와, 70점 잘했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엄청 걱정하시죠. 근데 그때 막 70점 맞춰서 너무 걱정돼, 이거를 아이한테 내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엄마가 끙끙 냉가슴을 앓았는데요. 고학년으로 가면 아이에게도 엄마의 이런 학습적인, 너의 공부에 관한 학습적인 고민들을 털어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기쁜데 영어가 아직 좀 어렵지, 그치? 영어 때문에 나중에 혹시 되게 힘들어질까 봐 고민이 되는데, 엄마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너는 어때? 그리고 영어 단어를 지금 뭐 5개씩 외우고 있는데 하나씩만 더 늘려보면 좋겠는데 어때?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지시하고 계획을 짜주기보다는 왜 이런 고민을 했고 엄마가 이런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알아들어요.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 못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지만 못 알아듣는 아이는 없습니다. 네. 고민을 오픈하세요. 네. 그리고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대해서도 엄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의 학원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너 생각은 어떤지 너가 한번 학원 가서 잘 지켜보고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하면서 걱정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같은 팀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 구도가 어른과 아이였죠. 그죠? 보호자, 가르치는 사람, 설명해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되는 아이. 예, 받아들이고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죽으라면 죽는 역할을 하는 게 아이였다라고 한다면 이 갭이 이렇게 있던 거 이렇게 좁혀졌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동등한 친구고요. 우리가 친구는 아니고 요 정도. 뭐냐면 선배와 후배 느낌. 나를 정말로 되게 많이 위해주는 선배가 있다. 우리 집에는. 내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성인이라서가 아니고요. 성인이 아니어도 우리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아이의 의견도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인 거죠. 설명하고 지시하고 간섭하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아이가 모든 걸 아이한테 지시하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해주는 그런 식의 대화가 가야 되고요. 이런 고학년 대화의 가장 큰 특징, 사춘기의 특징과도 맞물리는데요. 중학생, 사춘기가 되면 이게 이 특징이 절정에 닿는데 주도권이 점점 아이에게 가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엄마가 먼저 질문을 하면 아이가 대답을 하고 엄마가 뭐라고 설명을 하면 아이가 알았다고 혹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이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는데 아이가 막 대화, 가족회의에 주도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만 말을 해요.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네. 그 말은 아이가 입을 열어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싶어서 말을 시켜도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잘 들어주는 역할, 들어주면서 한마디 정도, 네, 필요한 말들을 건네줄 수 있는 2절, 3절 아무도 안 들어요. 네. 1절에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평소에 많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것을 쌓아야 돼요. 이유는 아이가 듣는 첫 마디, 1절 정도는 들어요, 애들도. 1절에서 좋은 얘기를 갖다 꽂아야 되거든요. 뭐 어쩌고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결과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아이의 마음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정도 안에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될 만한 인생 선배로서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참 좋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부단히 갈고 닦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말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요. 애들이 이제 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막 자기 하고 싶을 때 막 얘기를 하면요. 제가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그럴 때 정말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탁 갖다 꽂을 수 있는 좋은 말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책을 보면서 많은 많은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의 의견이 이제 아이가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을 갖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고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고 했던 아이가 저학년이라고 한다면요. 학교를 갔다 와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별로였어. 짜증나. 우리 선생님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그런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제까지 보던 것들을 달리 볼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던 아이가 어디 나가서 우리 엄마 짜증나 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럴 때 어디서 그런 버릇없게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아이의 말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좀 비판적이라고 느꼈는지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고 서운하고 부족하다라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말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고요. 그것을 100% 막 그래 니네 선생님 왜 그러냐 라고 무조건 그렇게
이렇게 맞장구를 치기보다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 근데 선생님한테도 이런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 요 정도. 네. 근데 너가 이제 정말 선생님을 달리 보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 조금 다른 시선으로 말하는 거 진짜 엄청나게 달라졌다. 컸다, 기특하다 라는 내색도 꼭 해주시는 그런 식의 대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가 아이를 갑자기 낳았을 때 엄마라고 하는 역할이 낯설었던 것처럼요, 고학년에서 한번 버전이 달라지고 중학생일 때 달라지고 고등학교 가면 저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저는 한 4학년 때쯤 한번 달라졌고 큰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 또 한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고학년 어머님들 아이들의 달라지는 모습 좀 당황스러우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엄마의 버전을 서서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네, 글쓰기 또 독서 공부 인증 화이팅입니다. 네, 많이 인증하시면서 즐거운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감사합니다.